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통합교육부 산하 학교들이 오늘 일제히 개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앞 건널목 안전이 상당 수준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이 복잡한 사고 다발 지역에도 횡단보도 안전도우미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말리니 베레라 씨는 여느 때와 똑같이 딸아이의 등굣길을 함께했습니다. 학교 앞 건널목을 건너는 순간 대형 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곳은 평소 교통이 혼잡한 곳으로 교육당국은 이미 횡단보도 안전 도우미 배치를 LA시 교통국에 요청한 상태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정된 예산이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LA시 교통국에 의해 건널목 안전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분류된 지역은 모두 507개 지역. 이 중 무려 160개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Today, our city has only 363 crossing guards. That's a 37% decline from 2008. In fact, the need for crossing guards has not declined, it has only increased. LA시의 횡단보도 안전 도우미의 수는 10년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 정부의 지원 또한 줄어들면서 새로운 안전 도우미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09년 경제 위기 이후로 감소된 인원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Not enough of us. It's not enough. They want to cut the bonus hours, and then the drivers are not paying attention, and we do need help out. 시민 단체들은 LA시의 모든 초등학교 건널목에 안전 도우미를 배치하는 데 드는 예산은 그리 크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We estimate that by only adding $3 million more a year, we would be able to bring those crossing guard staffing levels back. 지난 5월 LA시 의회는 횡단보도 안전 도우미 프로그램을 LA 시내에 위치한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LA시 교통국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경찰 내부 특혜와 은폐, 범죄율 축소 의혹 등으로 지난 수개월간 곤혹을 겪어온 찰리백 경찰국장이 오늘 우여곡절 끝에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왔던 만큼 찰리백 국장은 그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경찰위원회가 오늘 찰리백 경찰국장의 재신임안을 찬성 4대 반대 1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만장일치가 아닌 재신임으로 여전히 백 국장을 향한 논란의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주에는 경찰 기마대가 찰리백 국장의 딸 소유의 말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백 국장이 직접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또 LA타임스가 이어 경찰의 범죄율 통계가 축소 기록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In 2005, our error rate was at 11%, and this past year it was at 3%, and 3% is not good enough. We are going to work to make that as close to a 0% error process as is humanly possible. 앞서 지난 4월에는 공무집행 투명성을 위해 도입됐던 녹음 시스템이 경찰 차량 80대에서 제거된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백 국장이 직접 사과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찰리백 경찰국장은 오늘 재신임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과 논란에 대해 부분적으로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또 이 같은 의혹들을 완전히 해소하고 보다 나은 경찰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향후 예정된 위원회의 감사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reappointment process was much more difficult than I had anticipated. And believe me, I learned lessons. 스티브 소보로프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임기 동안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 증거 자료들의 적체를 없앴고 전체 범죄율을 하락시킨 찰리백 국장의 역할을 높게 샀다고 평가했습니다. I've only been here for 1 year and I got a lot of energy for the next 5 years. Tell me that you're ready to go for the next 5 years with the same enthusiasm that you had the entire way. Not only did he say yes to that, through this process and in all my being, I believe that he has the energy. 우여곡절 끝에 재신임을 받게 된 찰리백 경찰국장은 새롭게 시작되는 5년의 임기 동안 도덕성과 투명성을 회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로 한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배우 로빈 윌리엄스가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오랜 세월 우울증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주홍 기자입니다. 할리우드의 큰별 로빈 윌리엄스의 사인은 자살인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경찰은 윌리엄스가 마린 카운티 자택에서 허리띠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The male subject, who was pronounced deceased by firefighters from the Tiburon Fire Department at 12:02 p.m., has been identified as Robin McLaurin Williams. 주변에 따르면 윌리엄스는 오랜 세월 우울증에 시달려왔고 알코올과 약물 중독으로도 고생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여름에는 재활치료까지 받았지만 결국은 자살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올해 63세로 생을 마감한 윌리엄스에 대한 영화계의 충격은 적지 않습니다. We are mourning the loss of such a great man. It's very sad. And what he did the best. And he set a very high benchmark for people to follow. How much I miss him, and I'm sure you guys do too. What a gift he was to all of us. 지난 1951년 시카고에서 태어난 로빈 윌리엄스는 70년대 할리우드에 데뷔해 코미디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연예 전문지 엔터테인먼트가 선정한 세계적인 연기자 25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뉴욕 한인사회 단체들이 제69주년 광복절을 맞아 범동포적 차원의 합동기념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기념행사가 각기 별도로 치러지는 것은 광복의 의미에 맞지 않는다는 반성에서 비롯됐습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광복의 아침, 감격의 함성, 대한민국 만세. 올해로 69주년을 맞는 광복절을 맞아 뉴욕 한인사회는 범동포적 차원의 합동기념식을 갖습니다. 이를 위해 행사장도 맨하탄이 아닌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퀸즈로 옮깁니다. 지금 뉴욕에는 퀸스에 이제 가장 많은 한 70% 정도의 우리 한인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한인 사회로 가까이 가서 많은 일반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광복회를 만들자. 뉴욕 퀸즈 한인회는 플러싱 경로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광복절 기념식을 동포들의 화합을 위해 별도의 기념식을 갖지 않을 예정입니다. 동포들의 화합을 위해서 뉴욕 퀸즈 한인회 주최 광복절 행사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사관하고 평통 또 광복회 또 이렇게 뉴욕 한인회 이렇게 네 군데서 같이 이렇게 주최하는 공동 주최하는 이 그 광복회 행사에 저희 퀸즈 한인회도 같이 참여하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한편 뉴저지 한인사회에서는 제69주년 광복절 기념을 위해 어르신들이 나섰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는 광복절 기념식뿐 아니라 상록회 창립 24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도 개최합니다. 우리 후세들에게 광복의 참뜻과 그 당시의 그 환희나 기쁨을 잊지 않도록 해주기 위한 그 방법의 하나로 다 음악회를 택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가슴을 적셔줄 내용으로 구성된 이번 음악회는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파페라 소프라노 로즈장이 출연하여 무대를 빛낼 예정입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많이 헬프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있어요. My parents are also in their 70s. So. 오는 8월 16일 열릴 이번 음악회는 뉴저지 잉그루드의 참된 교회에서 무료로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뉴욕입니다. 지난 주말 샌프란시스코시 중심부에선 한국의 날 문화축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K-팝 대중문화가 아우러진 한마당이었습니다. 축제 현장을 샌프란시스코 박은비 통신원이 전합니다. 지난 9일 샌프란시스코 유니언 스퀘어에서는 제22회 한국의 날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를 비롯하여 한명숙 의원, 샌프란시스코 시의회 의장 데이비 추 등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널리 보급하는 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포들에게도 많이 퍼뜨리고 또 문화의 전도사로서의 재미동포들의 역할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 기대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가 주최하는 이 행사에는 사물놀이와 태권도 시범, 한국 무용, K-팝 댄스 등 문화적 볼거리와 한식을 알리는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지역, 단체, 의료센터 등에서 마련한 부스에서는 기념품과 선물, 건강검진의 혜택 등이 제공되었습니다. It was really cool because we're in the heart of San Francisco and we get to celebrate our heritage with our team and other people. 한국 문화가 살아 숨쉬는 샌프란시스코의 심장 유니언 스퀘어에서 박은비였습니다. 경찰 총격으로 10대 흑인 소년이 숨진 사건의 불똥이 미주리주 한인사회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항의 시위와 약탈 속에 한인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18살 흑인 소년 마이클 브라운이 경찰에 총에 맞아 숨진 지 나흘째. 2만 1천여 명이 사는 작은 마을 퍼거슨시에선 성난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연일 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경찰과 대치 속에 일부 시위대는 폭도로 변해 상점을 돌아다니며 약탈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한인 교민들이 운영하는 상점도 표적이 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용용품과 휴대전화 판매점 등 상점 대여섯 군데가 털려 많게는 7천만 원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화기는 다 훔쳐갔고 수십 불에서 수백 불 정도 된다고 그러시며 그거 다 훔쳐갔고 옆에 뷰티 서플라이는 자기네들 가져가고 싶은 것만 중요한 거 가져가고 깨지고 박살나고. 미주리주 퍼거슨시에는 20여 군데의 한인 상점이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자 미 연방수사국 FBI는 진상조사에 착수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언론들은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교민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화려하기로 유명한 별똥별쇼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오늘 절정을 이룹니다. 육안 관찰이 어렵지만 인터넷 중계로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한여름 밤하늘을 가득 메운 별들을 배경으로 긴 꼬리를 문 별똥별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지구상 가장 화려한 별똥별쇼 페르세우스 유성우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지구는 스위프트 터틀 혜성이 지나간 자리를 통과합니다. 이때 혜성이 남긴 부스러기들이 유성우로 내립니다. 주로 페르세우스 별자리 방향에서 보인다고 해서 페르세우스 유성우라고 불립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미국 동부 시각으로 12일 밤부터 13일 새벽 유성우가 절정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북반구에서 특히 선명하게 유성우를 볼 수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오늘 오전 시간대여서 맨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나사는 육안 관찰이 어려운 지역 사람들을 위해 인터넷으로 유성우의 장관을 생중계합니다. 올해는 유난히 크고 밝은 슈퍼문 위세 관찰 여건이 좋지 않지만 보통 1시간에 30-40개, 운이 좋으면 100개가 넘는 유성을 볼 수도 있다고 나사는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